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 전주 MBC 신년 토론회 청춘전북 새로운 다짐의 진행을 맡은 원도현입니다. 네, 벌써 올 한 해가 시작된 지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곳곳에서 또 현장에서 조금은 새로운 방식으로 평범하진 않지만 각자 자신의 방식대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가면서 삶을 개척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 5분의 청춘들을 모시고 오늘 신년 토론회 특집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패널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단체 청년들의 김윤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멋지십니다. 이제 올해 30대가 지나셨죠? 네. 예, 한참 지나셨나요? 30대 초반입니다. 예, 예. 김 대표님은 전북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내셨고, 네. 2011년에 지내셨고요. 지금은 전북대학교 앞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면서,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면서 또 협동조합의 사무장을 맡고 계시기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주로 하시는 일은 무역업? 네,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전라북도의 중소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예. 두 번째 패널입니다. 남부시장 청년몰의 양소영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남부시장 청년몰의 이 모토가 적당히 벌어서 아주 잘 살자. 네. 예. 대학에서는 사회학을 전공하셨고요. 네. 예. 그리고 원래 전주분이 아니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전주 내려오신 지는 5년 정도 5년 됐습니다. 정도. 네. 예. 원래 서울에서 계시다가 네, 네. 예. 아주 잘 살고 싶어서 내려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순창군 복흥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선종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귀농하신 지는 지금 꽤 되셨죠? 10년 정도 10년 됐습니다. 정도. 예. 원래 서울에서 하시던 일은? 예, 건설업 쪽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 IMF 이후에 내려오셔서, 예. 농사는 잘 되셨습니까? 예,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예. 고구마를 재배하셔서 고구마를 이마트에 납품하시는 성과를 내셨고. 예. 예. 그래서 고구마 장국반장으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그리고 네 번째로, 오늘 아주 제가 반가운 분인데요. 신경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신경민 의원님은 저희가 뭐 별도로 소개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요. 서울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죠? 네, 지금 19대 국회 이제 마무리돼 갑니다. 예. 19대 국회의원에 일하고 있고, 그전에는 MBC에서 31년 동안 기자와 앵커로서 일을 했습니다. 예,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고 또 지역에서 아주 자랑스러워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윤필만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휴비스의 지금 공장장이시고 상무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전라북도 출신은 아니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원래 서울 분이신데 지금 휴비스에 내려오신 지는 3년이 좀 넘었습니다. 예. 휴비스에서 지금 이렇게 이 기업인을 대표해서 나오셨는데요. 예, 오늘 이제 젊은 청춘들에게 좀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 또 현장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이 신년 토론회의 주제를 청춘전북 새로운 다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한 해를 만들어 나가는 이야기들을 좀 저희가 오늘 나눠볼까 합니다. 5분의 청춘들께서 오늘 각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 저희가 토론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경제, 그리고 사회, 정치 분야에 대한 얘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식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잡았는데요. 먼저 올 한 해 전북 경제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오늘 자료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시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으로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말씀하신 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 쪽에 대해서 좀 그 제도나 방안에 대해서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작년에는 모두들 국민 모두가 좀 힘들었는데 일자리도 많아지고 해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 한 해가 돼서 도민들이 좀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골목 상권을 이렇게 보면은 골목 상권도 대기업에서 침투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좀 지향을 해주는 것이 바른 정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제가 세 분의 시민들의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 골목 상권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역시 뭐 경제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건데
역시 그 현장에서 기업을 하고 계신 윤필만 상무님,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모든 분들이 얘기하듯이 작년 한 해는 매우 어려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혹자는 IMF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른 어렵다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면서도 좀 다른 측면에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IMF 때는 저희가 좀 약간 좀 이렇게 우쭐하다가 당한 부분이 있었기 예.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개선을 하면은 다시 극복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작금의 우리 어려움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의 침체로 인한 수요 감축.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수출하고 연관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수출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은 중국의 부상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수출의 거의 대부분이 약 한 25%가 중국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중국이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가 감기가 걸린다고 했는데 요새는 중국이 기침을 하면 저희가 몸살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전라북도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전라북도 경제도 무척 어려운 작년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2016년의 전망도 그렇게 밝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항상 위기가 있으면 기회가 있듯이 예. 저는 2016년도가 우리나라의 경제 또 우리 전라북도의 경제가 터닝 포인트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극복을 한다면은 전라북도 경제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만에 하나 이 부분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다면은 과거의 남미처럼 선진국 입구에서 후진국으로 추락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현장에서 기업을 하고 계시는 상무님의 말씀을 제가 들었고요. 김윤건 대표님. 네. 예. 작년에 저희가 이제 전라북도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전라북도를 떠난다 이런 이제 이 조사 결과도 많이 나왔고, 지금 이제 창업을 해서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아까 일자리 문제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사모님께서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일면 타당하게 보고 있고요. 이제 전북의 문제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청년들이 봤을 때 어쨌든 경제 문제는 일자리 문제로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전북 지역의 이제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첫 번째로는 선호도가 높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수가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죠. 매우 적은 편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 자체도 제가 볼 땐 적다고 보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차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더라도 과도한 근로시간과 저임금이 흔히 우리가 M4 세대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게 되는 이런 현실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속된 말로 이런 말 합니다. 전북에 200만 원짜리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이제 전체적인 소비 시장이 약해지다 보니까 창업도 사실 비슷하거든요. 창업을 해도 전체적인 소비 시장이 약화돼 있고 사실 임대료 등의 것들이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듯하게 자영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청년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사실 이제 자기 수입이 100만 원, 200만 원이 안 되는 창업자들도 굉장히 많은 게 현재 현실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신 의원님께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서울에서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전체 한국 사회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수도권과 전북 또는 이제 이 다른 지역에 비교해 전북이 어떻다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전북의 GDP가 낮죠. 예. 그리고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도농 간의 격차가 국가적으로 큰 문제인 건 맞고 그 도농 격차 사이에서 전북은 또 여건이 그렇게 썩 좋지 않는 건 통계적으로 다 맞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그 문제는 전국에 어디를 가나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대기업들이 수도권에 밀집돼 있고 또 정규직도 그렇게 돼 있고요.
또 과도한 근로조건 매우 나쁘고 그래서 전북만의 문제로 바라보기에는 좀 힘듭니다. 그중에서 전북이 중간 이하 수준이라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전북도만의 문제라고 자학하실 필요는 물론 없고요. 그러나 이 틈새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과 전술을 해야 될 것이냐는 사실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야 되고요. 그 고민이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치열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반성을 해서 오늘 이런 자리에서 조금 더 나은 방안이 한두 개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양소영 매니저님, 정말 새로운 뜻을 품고 서울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지금 청년몰을 하고 계시는데 청년몰 초창기부터 활동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청년몰에서 그 청년들이 이렇게 느꼈을 때 올해 청년몰은 어떠셨습니까? 작년에 상반기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특히 메르스가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좀 침체가 됐는데 사실 이거는 전북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인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년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관광지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있다 보니까 그 이제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굉장히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이거는 결국에는 또 전주가 관광도시로서의 어떤 한계의 지점을 또 보여주는 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년몰이 그 관광지적인 그 요소를 확장하는 면인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유입이 되지 않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결국에는 한옥마을에 찾아오시는 관광객분들을 이제 남부시장에 뺏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결국 나눠 먹기 형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청년몰에 청년들은 지금 한 40명 정도 모여 있죠. 다 창업자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분들이 이렇게 이 새로운 방식들에 만족하고 또 기꺼이 즐겁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청년몰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이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오셨다는 게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성공뿐만이 아니라 함께 잘 살고 행복하게 잘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하는 분들이 한번 그런 공간에 자기의 삶을 실험해보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치가 좀 다른 분들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우리 선종기 대표님, 반장님, 반장님께서는 이제 귀농을 하셔가지고, 농사를 한 10년째 지으시면서 사시는데, 복흥 지역에 청년들이 별로 없으시죠? 저희 지역에 순창군에서는 저희 면이 그래도 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좀 뜻을 가지고 귀농해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어떠십니까? 그분들의 이렇게 조건이나 그분들이 또 지향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경제적 성장 또는 경제적 발전,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글쎄, 이제, 귀농을 해가지고 오시면은 결국 자기 자신이 경제 문제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준비 부족이라든가 또 미숙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농촌에 와가지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다면, 돈을 벌려고 한다면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를 해갖고 오셔야 적응하기가 굉장히 좋을 걸로 봅니다. 그래도 귀농하시는 분들이 내가 도시에서 귀농을 할 때는 그래도 좀 안정된 생활을 목표로 하고 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농업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힘듭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김 대표님은 지금 어떠세요? 창업을 해서 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생활 만족하시고 계신가요? 저 개인적으로 만족을 하는데 오늘 이제 청년들 전반적인 문제를 하니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결국 저는 개선점은 가장 좋은 거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대기업이나 청년들이 선호하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게 제일 좋은데 사실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전북형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청년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데요. 청년들이 좀 진취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소연 매니저님도 계시지만
남부신양 청년몰은 사실 지금 전국적인 롤모델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한옥마을을 바꾼 한복 컨텐츠도 마찬가지고 이 둘 다 이제 청년 기획자들이 만들어낸 그렇죠. 이 패러다임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 문화 관광에 대한 그런 투자, 청년들이 문화 관광에 더욱더 열심히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이제 귀농도 이제 해주셨는데 단순히 이제 농촌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농촌의 귀농은 이제 1차, 2차 산업이잖아요. 이제 예. 1차, 2차, 3차가 복합된 6차 산업을 앞으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저는 생산과 가공에 이제 서비스, 컨텐츠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 것이냐? 저는 청년들이라고 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좀 더 도전할 수 있는 여건들만 잘 마련해주면 분명히 이 친구들이 번뜩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농촌도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새로운 6차 산업이 파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년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윤필만 상무님, 이 젊은 분 세 분의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예, 아까 이제 저희가 토론 시작하기 전에 상무님께서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잘 모르는 강점들이 있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결국 도세가 강하려면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요인이 갖춰져야 된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문화적인 강점만 가져도 충분히 경제적, 정치적인 열의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올 신년에 우리 가족들하고 군산에 여행을 갔댔습니다. 예. 우리 딸의 여행 플랜에 보면은 유명한 빵집에 가서 빵을 사고, 그 다음에 유명한 중국집에 가서 짬뽕을 먹고, 그 다음에 근대역사 박물관을 들리고, 마지막에 3대 천왕에 나왔던 떡볶이집을 들리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예, 군산에서요? 한 곳도 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역사 박물관은 가보긴 했지만요. 못 간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보통 기다리는데 한 2시간 정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손님들이 오면은 꼭 한옥마을에 모시고 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상당히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는 부분이 한옥이 멋있다 해서 놀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하는 부분입니다. 이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이 강점이 상당히 저는 되게 큰 강점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었거든요. 물론 한옥마을에 그거를 이제 관광을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대적인 흐름이 우리 것을 찾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많은 관광객들의 대부분이 청년들이기 때문에 아까 김 대표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 청년들이 상대를 해가지고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그런 경쟁 우위 부분을 잘 활성화를 시킨다면은 전라북도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폭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꼭 제조업만은 아니다 이런 건데 신경민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하여튼 저희 강점인 환경을 보존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높이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지금 한옥마을이나 여러 가지 문제는 지금 한류의 일환으로 봐야 되는데요. 한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노래나 드라마만은 아닙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겪은 것은 반기문 총장이 막 사무총장이 됐을 때 전북의 한지 전문가들이 뉴욕에 가가지고 관절을 한지로 인테리어를 해준 경험이 있고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공관을 한지로 하자라는 사업이 꾸준히 진행이 돼가지고 2016년 예산에도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 사정이 넉넉치 않아서 많이는 못합니다만은 한류를 조금 더 전북하고 연결을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것도 소득 창출과 전북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좋고요. 또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 교육도 좋은 저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산업으로 보는 건 좀 어폐는 있지만요.
그래서 좀 다변화하고 우리가 한지나 한옥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한옥마을 제가 살던 사실 마을인데 네. 이게 지금 뭐 난리가 난 거죠. 저도 얼마 전에 왔습니다. 와서 봤는데 불편한 점이 많아요. 예. 이 자기에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너무 사람이 많고 좁고요. 그러니까 주차 이런 건 뭐 꿈도 못 꾸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음식 맛이 이제는 다른 데하고 차이점을 못 느낄 정도가 돼서 음식의 질도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라는 거 있고 그래서 한번 전북만이 가지고 있는 특장을 가지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이미 됐고요. 예. 대기업만을 바라보기에는 좀 어려운 게 교통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전주나 전라북도가 저희들이 이제 전국으로 문상을 다녀보면은요, 제일 어려운 지역이 교통에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전주입니다. 예. 익산은 좀 나은 편인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를 고민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과제가 참 많군요. 우리 오늘 이제 두 분의 이 선배 청춘께서는 이제 문화 또는 이제 이런 환경 이런 문제 많이 하셨는데 양소영 매니저께서 하고 계신 한옥의 이 청년몰은 사실은 상당히 문화적 접근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부분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문화가 관광적으로 예. 활용될 수 있는 측면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예. 사실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를 좀 이어서 하고 싶은데 네. 김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일자리가 문제예요. 그 수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의 질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엔 이 기회의 질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이 들어오고 어디가 뭐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이 기회가 어떤 기회가 되느냐, 내가 일자리를 통해서 어떤 성취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사실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더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예. 청년몰의 얘기를 잠시 드리자면 청년몰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저희가 1개의 점포로 시작해서 지금 32개의 점포가 입점해 있고요. 40명 정도의 청년 장사꾼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사실 이제 주로 전주권, 전북 지역 분들밖에 없었어요. 대부분이 이제 그 구성원들이 그렇게 됐었는데 현재는 청년몰이 좀 알려지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타지에서 이 청년몰, 그러니까 전주라는 곳에서 청년몰을 기반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계시고요. 사실은 이제 이 청년몰의 청년들이 뭐 그렇게 저희가 뭐 경제적으로 윤택하거나 돈을 잘 버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전통적인 경제 지표로는 측정할 수 없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뭐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 또 지역 내에서 이렇게 또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더 격려해주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예. 아까 우리 김윤건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일자리를 좀 폭넓게 봐야 된다. 농촌도 중요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선 대표님, 농촌이 청년들이 들어가서 일할 만한 그런 조건과 또는 희망이 있다고 보시는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예. 어떤 측면들일까요? 아까 말씀하실 때 이 농업은 1차에서 생산만 해가지고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 WTO 이제 다 되고 FTA 체결되고 그래가지고 1차 산업이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공 서비스, 다차 산업이라고 하죠. 생산부터 해서 가공 서비스까지 이것을 개발을 시켜서 지금 기존에 있던 농업인들은 창의력이 좀 부족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떨어지고. 그렇지만 아무래도 전통적인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어서. 그렇죠. 관행 농업이죠. 근데 젊은 친구들은 아이디어가 뛰어납니다. 새로운 것을 창출해낼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기존에 있던 농업인들과 융합이 된다면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이 농가들이 전부 고령 인구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골에는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아다시피
이제 애국에서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또 농업 인력으로 해서 연수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일자리를 결국은 외국인들이 와서 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생산해가지고 세계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것도 연구, 상품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젊은 청년들이 해야 됩니다. 예. 기존에 있던 농업인들은 어떤 관습에 젖어 있고 이제 생각하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많이 배웠고, 그다음에 또 인터넷이라든가 뭐 정보도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이런 그 고급 인력들을 시골에 와서 같이 어울린다면 굉장히 좋은 상품도 만들어낼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청년들이 좀 부담스러운 게 꼭 농사를 지어야 된다 이런 생각만 하는데 농사를 안 지어도 농촌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예,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지금 농사를 다 지어서 생산을 해놓으면은 판매하기 어렵습니다. 예. 이제 정부에서는 농협이 해야 된다. 예. 농협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고, 그럼 생산을 해놨는데 가격이 폭락이 됐습니다. 이 물건 섞어서 버려야 됩니까? 이런 물건들을 싸게 사서 가공을 해서 비싸게 팔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꼭 그 농촌에서 산다 그래서 굉장히 막 일만 하고 막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에는 거의 농촌도 기계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시설도 예전처럼 그 원시적인 게 아니라 요즘 첨단 시설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소득을 창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젊은 친구들은 시골 하면은 힘들다, 뭐 어렵다, 돈 벌기 어렵다, 이런 어떤 그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그 낙후되어 있고 사람들이 찾아주지 않는 자리를 찾아와서 선두주자가 돼가지고 한다면은 자리는 그만큼 빨리 더 잡을 수도 있고 예.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윤필만 상무님 이렇게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 뭐 이렇게 전형적인 방식으로 제도권에서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게 하나의 희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뭐 당연히 그 희망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결국 우리나라가 매년 50만 정도의 대졸자가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예. 근데 사회가 산업이 50만 명을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이 부분을 다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직업의 이제 그 방향이 여러 가지 지금 다양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충분히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청년들의 실업 문제를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2016년 전주 MBC 신년토론회 청춘전북 새로운 다짐을 보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그 경제 문제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보는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그리고 또 두 분 선배 청춘들의 이야기도 같이 들어보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봤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좀 전라북도의 사회 문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문제인데 먼저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 화면이 있습니다. 먼저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 끝나고 나면 솔직히 갈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하는 문화 공간 자체가 좀 필요했으면 좋겠고요. 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러 가지 인권이 잘 보장되고 그들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이 보장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할 게 없어요. 그녀는 그런 분야도 조그마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노인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네, 세 분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시민들의 바람들이 뭐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우리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사회 문제를 이제 앞에 세 분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패널들께서는 어떤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선 대표님 한번 이렇게 전라북도 사회 문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농업을 하다 보니까 농업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는 농업도입니다. 농업이 가장
비율을 차지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통 문제라고 봅니다. 사회의 각층 간에 그다음에 젊은 친구나 어르신들이나 그 중간 계층 간에 소통이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주관이 그 계층별로의 어떤 주관이 너무 강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대화의 어떤 핵심을 찾아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더불어서 같이 살 수 있는 서로에게 단점을 다 서로가 보완해주고 같이 하면 굉장히 그 원활하게 일을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하고 자식하고의 농사를 같이 짓는데 의견이 다 틀립니다. 예. 근데 그것도 소통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화 부족이죠. 예, 소통의 문제. 네. 예, 참 중요한 문제인데 김윤건 대표님. 예. 제가 생각했을 땐 어쨌든 청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희망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사실은 지금의 상황이 그러니까 올해가 돼도 내년이 돼도 앞으로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강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희망을 가지고 뭔가 새롭게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좀 행복한 삶을 추구하려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양소영 매니저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사실 이제 지역 여러 군데 문제에 관심이 많지만 사실은 이제 제가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의 이야기를 제일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서 계속 이제 청년이 대안처럼 나오고 청년의 도전 정신을 높게 사주시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 청년은 만능이 아니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청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다음 세대를 이제 준비하기 위한 이제 그 도전 정신으로 가득한 말이 좀 꼬이는데 이제 그런 세대일 뿐이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 지역 청년으로서 이제 살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삶이 좀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현재 이 지역 안에서 제가 좀 느끼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비슷한 말씀이신데 예. 윤필만 상무님께서는 이제 이 전주에 오셔서 기업 활동을 하시면서 보시는데 전라북도 사회 문제 중에 제일 중요하고 심각한 게 뭘까요? 한번 좀 따끔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 전라북도도 제가 볼 적에는 가장 그 중요한 문제가 일자리 창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 청년 실업 문제 부분인데 최근에 장하성 교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현 청년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미래가 나빠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세대가 될 것 같다. 좀 불편하지만 공감이 가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진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저희가 좀 청춘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 현실로 돌아와 보니까 좀 답답한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전라북도가 안고 있는 사회 문제 중에 사실은 이제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그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전라북도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에서 은퇴 후에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바로 전라북도다, 전주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자랑을 해야 될지 이게 슬퍼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저희가 좀 짚어나가야 될지 이렇게 한번 우리 김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전라북도의 이런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 볼까요? 저출산 문제는 사실 이제 그렇죠. 저출산 저 문제는 시대의 공감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가 3살인데 예. 원래 결혼할 때 혼인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혼인서약을 해서 저희가 아이 셋을 꼭 낳자고 했는데 지금 둘째를 낳기가 힘듭니다. 둘째를 낳기 힘든 게 사실 경제적인 부분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저는 생활의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 인터뷰 때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나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적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모가 안고 살아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경력 단절이나 이제 일정 정도 삶을 포기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저출산 문제를 좀 획기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면 어떨까? 예를 들면 전북은 진짜 아기 키우기 진짜 좋은 데다. 제가 횡성인가요? 거기는 그 아이를 낳으면 아이 소리가 너무 없어서 아이를 낳으면 그 돈도 지원이 많지만
그 아이 뭘 많이 준다고 들었어요. 예. 예. 이런 것처럼 예. 전북에서 좀 특화시켜서 육아에 좋은 예. 지역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재밌는 이야기네요. 예. 그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이 서울이나 수도권보다는 여기가 임대료 같은 게 전반적으로 물론 비싸다 하지만 예. 상대적으로 얘기해서 싸기 때문에 민관이 한번 합치를 해서 전북형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은 좋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애 키우기 위해서 전북으로 올 수 있고요. 제가 아까 교육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저도 여기서 초중고를 교육을 12년 동안 받고 이제 서울로 진학을 한 경우인데 전북에서 제가 저희 은사들이나 학교 시스템 안에서 받았던 교육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게 제가 지금 살아가는데 토대가 됐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는 여기가 예양이기 때문에 문화교육이나요. 특히 제가 받았던 한자 교육 이런 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서 말을 하면은 그 친구 문자 속이 깊어 뭐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때 배웠던 거 가지고 풀어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주와 전라북도가 저한테 가르쳐 준 걸 가지고 풀어먹는 건데 이 전북이 교육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장점이 있고 금방 말씀하신 그런 보육, 육아 시스템도 전북이 개발할 수 있고요. 우리 선종기 대표님께서는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느끼는 바가 많고 그러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보시기에. 저희 그 농촌에는 사실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현실이고 또 수학계철에는 거의 외부에서 인력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그 행정에서 그 노인 공공 직업을 창출해준다고 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전만 합니다, 오전만.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다시 일을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농촌 경제가 좀 살아야 농촌도 그 농산품이 제가격을 받고 농가들이 잘 살아야 그걸 벌어서 부모님을 모실 수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거꾸로 됐죠. 시골의 그 어르신들은 돈이 그래도 통장에 있고 젊은 친구들은 전부 다 빚이 많습니다. 근데 결국은 젊은 친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내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살기가 퍽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옆에 젊은 그 후배가 출산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장난이 아니랍니다. 더 낳고 싶은 생각이 없답니다. 왜 그랬더니 월 매일 들어가는 돈이 고정적으로 들어간답니다. 근데 농사에 종사하면은 그 매월 돈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렇죠. 요즘 애는 돈으로 키운다. 근데 애 하나 낳아서 키우려고 하는데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부모님을 모시냐. 그럼 결국 사회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국가로 넘어가는데 그럼 국가에서도 사실은 복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출산 그 장려하는데 보다 더 많은 배려를 해줘야만이 지역도 살고 결국 나라의 경쟁력도 생긴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김 대표님도 서약을 시키셔야 되는데요. 세명 낳는. 신경민 의원님, 지금 저출산, 고령화, 이 두 가지 문제를 현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좀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하고 또 민간에서는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이런 문제가 해결에 실마리를 풀 수 있을까요? 예산만 가지고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산 물론 늘어나야죠. 뭐 지금도 복지 예산 부담이 많다고 하지만 복지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 지금 현재 추세고요. 그 복지 예산은 하여튼 노장청 유까지 그리고 가난한 사람 장애인 이렇게 해서 다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복지 예산 안에서의 투쟁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가 지금 너무 복잡해서 결국은 모델을 창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노인 문제도 그렇고요. 노인도 좀 계속해서 지원으로만 가는데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할 수 있는 노노가 서로 도울 수 있는 방향이 하나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 방향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보육 관련도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금 체계를 전반적으로 다 바꿔줘야 되고요. 지금 애를 낳는 것이 불가능한 여건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결혼하면 뭐합니까? 애를 낳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보육 체계도 바꿔야 되고 지금 보육 예산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런 거 가지고 좀 싸울 때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예. 돈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사실 정부에만 맡겨놓는다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이거 부지하 세월입니다. 100년 하청이고요. 예. 결국은 민간과 정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체계를 지금 세워야 되는 단계에 들어서서 빨리 지금 서양에 가서 배워올 건 배워오고요. 이미 서양이 10년, 20년, 30년 전에 비슷한 문제를 겪었거든요. 빨리 배워와서 한국화하고 또 전북화하고 그래서 체계를 만들어서 여기가 아무래도 지방이 체계를 만들기에는 좀 쉬운 여건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요. 제가 그렇게 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가 오히려 예전에는요. 조선시대 말이나 이런 때는 중국하고 굉장히 거래가 컸던 항구가 군산 항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국제적인 감각도 키워야 되고요. 전라북도의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제 감각 면에서 조금 뒤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체계를 만들어내면 노장청 유가 혼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쉽게 오히려 중앙정부보다 더 나은 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그 경제 문제 그리고 이제 사회 문제까지를 한번 짚어봤는데 이제 좀 이런 문제를 구조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게 역시 정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치 문제를 한번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올해는 이제 총선이 또 있고요. 총선이 아주 격동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올해의 정치 이랬으면 좋겠다. 도민들의 인터뷰를 또 먼저 보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국민들이 약간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보여줘서 20대들도 많은 더 투표와 참여를 통해서 자신의 그 유권 행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참신하고 전문성 있는 그런 인재들을 많이 등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더 많은 그 사회적인 약자의 목소리가 이번 총선에서는 좀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에 대한 경영도 좋겠지만 지방 경제라든가 지방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일에 힘써주는 그런 국회의원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이제 도민들 세 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방 정치에 대한 좀 바람들을 제가 들었는데, 전북 정치에 저희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전라북도의 리더십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고요. 또 전라북도 정치가 예전만큼 그렇게 힘있게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한번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김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 문제에 관심이 좀 있으십니까? 네, 정치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청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북 정치는 좀 역동성이 많이 떨어진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추세인데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7살에 아마 대통령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는 스페인에서 이번 총선에 이제 신생 정당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가졌는데 대표가 37살. 그리고 그리스 총리가 41살. 캐나다 총리, 이번 신임 총리가 43살. 40대에 이제 대부분 큰 요직에 나가서 사실 이제 많은 것들 펼쳐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아쉽게 전북 정치, 특히 대한민국 정치는 이 청년이나 신인 정치인들이 들어가기에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 비례가 제가 알기로는 만 45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 비례가. 그러면은. 좀 높였습니다. 만 45세면 제가 이제 32인데, 만약에 제가 45세라고 치면 자식은 셋이 있겠죠, 아마. 첫째는 아마 대학에 들어갈 나이일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제 자가도 있고, 차도 있고, 안정된 직장이 있고. 그런데 그런 45세의 정치인이 청년의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기득권이, 이제 기성세대 기득권이나 이게 정치심이 너무 높다 보니까 45세가 청년 비례대표로 나오는 현실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외국의 사례는 45세는 대통령을 하고 장관을 하고 총리를 하는 시대인데 대한민국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정치가 너무 역동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뭐 약간의 변명이 지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45세로 높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청년들이 정치를 일단 하지를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정치도 아무래도 뭐 경제적 토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30대
취직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뭐 아무 겨를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는데 저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바꾸는 것이 이제 정치에서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 변명 비슷하게 하자면은 청년들의 정치적 관심이 대단히 떨어지고요. 정치적 관심이 떨어진다는 것은 정당 참여가 거의 없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투표, 이제 뭐 기본적인 정치 참여는 사실은 투표 아니겠습니까? 세대 분석을 해보면은 노인들 층의 투표율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나 30대로 내려오면 뭐 거의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고 20대에 내려오면 더 현저하게 떨어지고 지금 투표 연령층을 낮춰야 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과연 한두 살 낮춘다고 해서 얼마나 청년들의 그 투표 참여, 정치 참여가 아니고요. 투표 참여는 기본이기 때문에 투표 참여가 있을지를 확신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 너무 떨어지고 정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흔히 하는 비유로 나는 정치는 모른다. 나는 피아노만 치겠다랄지 나는 그림만 그리거나 노래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사실은 정치의 그 촘촘한 그물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대 사람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정치의 그물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인간이 사회를 만들어 살기 때문에요. 그런데 실제로 청년층의 관심은 뚝 떨어져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많이 비판을 하는 정치의 현실, 또 정당의 현실에 기초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는요. 변명 같지만은 이 부분을 청년들이 개선하고 개혁하지 않는 한 우리 정치나 정당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예. 제가 한번 더. 예, 맞아요. 이게 재미있게 봐야 되는데요. 사실 청년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정치에 가장 제 인생에 봤을 때는 지금이야말로 청년들이 정치 관심이 굉장히 많은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은 술자리 때 정치 얘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애들이 모이면 무조건 다 정치 얘기합니다. 이게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절대 부족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근데 욕하고 끝내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치에 대한 관심과 이게 정당 참여와 투표로 이어지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청년들이 사실은 투표를 하지만 그 투표가 우리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정당이나 정치에 대한 거부감이나 불신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관심은 많고 변화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럴수록 더 힘을 먹고 투표를 해야 하는 게 사실이지만 그런 거부감 때문에 정치를 좀 멀리하는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진입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청년 정치인이 열정과 욕심만 가지고 의지만 가지고 그리고 내가 가진 비전만 가지고 정치를 할 수 없는 현실이 한국 정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기탁금도 최근 뉴스인데 선거 기탁금도 우리나라랑 일본이 굉장히 높고 다른 데는 뭐 100만 원 정도 선진국 같은 경우는 선거를 나가려면 100만 원만 있으면 여러분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를 나가려면 1,500만 원의 기탁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500만 원 가지고 나갈 수 있으십니까, 지금?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더불어 대안으로 지금 페이스북에 청년 당당이라고 청년들이 정치를 바꿔야 된다.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젊은 세대와 청년들이 정치에 대한 변화와 갈망의 증거지만 현실로 나설 수 없는 한계가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 양소영 매니저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저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앞서 다 해버리셔서 저는 이제 그 소위 기성세대라고 되는 분들한테 뭐 여쭙고 싶은 게 이게 사실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 이 전제 자체가 이상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도 맨날 모이면 그런 얘기들 하고 또 참여도가 낮은 편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바라보니까 사실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왜 그러면은 떨어졌을까에 대한 고민을 오히려 해봐야 되는데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를 안
안 하지 않아요. 지난번 그 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 투표율 굉장히 높았죠. 젊은 세대가 나서서 이제 판도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충분히 투표에 참여할 의지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왜 하지 않을까? 결국에는 투표를 열심히 아무리 해도 뭔가 이 상황이 변하지 않는 그 피로감이 굉장히 쌓여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불신들이 쌓여있고 그 불신들이 결국에 이제 그 투표율 감소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전북 지역 쪽으로 내려가 봐도 이제 뭐 대통령 선거는 아직까지 그래도 좀 높은 투표율이 있지만 특히 이제 지방선거에서는 뭐 인물들이 사실 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투표율이 계속 떨어지는 것 같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탁금 문제를 예로 드셨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제도적으로 수없이 많은 지금 진입 장벽이 있고요. 현실 정치에 들어온 분들도 또 젊은 사람들이 받는 장벽이 있고 이건 또 언론의 문제나 우리 문화 풍토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서 이건 하나하나 제거해야 되는 건 숙제고 당연히 풀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수치상으로 보여지는 정치적 관심 특히 투표에 나타나는 것은 낮은 것은 그건 그렇죠. 팩트입니다. 그건 움직일 수 없는 팩트고요. 그건 두 분 청년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많은 정치 참여까지는 아니더라도 투표 참여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들 소망입니다. 오늘 이제 방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신데 젊은 분들께 좀 잘 이렇게 듣고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치 문제를 정리하면서 우리 윤필만 상무님 아까 이제 처음 이야기 시작할 때 전라북도의 정치가 좀 리더십이 좀 약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우리 김윤건 대표께서는 좀 활력이 떨어진다, 역동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그 타지인으로서 전라북도 정치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전라북도 도민들은 정치인에 대해서 좀 권위적이거나 그다음에 좀 정의롭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한 비판을 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서 살 적에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그 소탈하고 주민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못 봤는데 여기 와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봅니다. 저는 뭐 전라북도의 정치인들을 옹호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 이 정치인들의 그 힘이 세야지만 전라북도가 그 한 단계 더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애정어린 시각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분명히 정치적인 문제는 항상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전라북도는 우리만의 잣대가 너무 좀 심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그 정치인을 불신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짚어봤는데, 저희가 이제 이 마지막 주제로 한번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2016 전주 MBC 신년 토론회 청춘전북 새로운 다짐편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신년 토론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또 이렇게 과제도 나오고 또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제 전라북도의 의식의 문제, 도민들의 의식이 변해야 된다. 이런 과제들도 상당히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역시 준비된 화면 보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은 전라북도에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을까요? 전라북도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도민 700여 명에게 물었습니다. 전라북도를 떠나 타 지역으로 옮길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더니 44.1%는 옮길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옮기고 싶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습니다. 10년 후 전북의 미래는 어떨지 물었습니다. 지금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지금보다는 발전해도 여전히 타시도보다는 뒤떨어질 것이라는 응답을 합해 74.6%로 어두운 전망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광복 70년을 맞아서 전북 애양운동본부가 실시했던 여론조사의 결과였습니다. 보시면서 좀 상당히 충격을 많은 분들이 받았는데요.
그 전라북도를 떠나고 싶다는 의견이 44%뭐 이런 상황이 됐는데 전라북도에 대해서 자존감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 이런 이 고민이거든요. 우리 양수영 대표께서는 어떻게 이 전라북도의 의식 문제, 도민들의 의식 문제 어떻게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뭐 문제점들은 앞서 뭐 다 나왔던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다른 측면의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이제 전주에 연고가 전혀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지금 한 6년째 살고 있는데 6년 전에 이제 전주에 처음 와서 이제 뭐 한옥마을이라든지 그런 분위기들을 보고 사실 너무 좋아서 이 전주에서 좀 생활과 관계 기반들을 이제 다지고 있는데요.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이 청년모를 기반으로 지금 타지에 연고가 계신 분이 한 15% 정도 계시고 또 그분들이 뭐 반드시 청년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청년몰을 시작으로 뭐 인근 뭐 웨딩거리라든지 객사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그 자립해서 사는 청년 자영업 그 상인들도 있고요. 또 가까운 완주군이나 이런 데 가면 청년 귀촌 인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전북에서 서울로 가는 양적인 유입이 정말 당연히 많지만 저 같은 경우로 이렇게 반대로 타지에서 전북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건 굉장히 소수예요. 하지만 지속성에서는 그 더 우세일 수 있는 이런 타 지역 청년들의 유입이 이 앞서 저희가 좀 부정적인 부분을 좀 봤지만 또 다른 좀 지역에 의미를 두는 가능성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정량적인 평가에 치우치지 말고 한편으로는 그것도 이제 개선해야 되지만 또 이런 부분도 어떤 전북에 좀 의미를 두는 그런 사례로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경미 의원님, 전라북도가 아무래도 적극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글쎄, 이제 여기 얘기로 하면 메가리가 없다는 얘기들 많이 하죠. 전라남도하고도 비교해서 그렇고 전체적으로도 그런데 그게 이제 좋은 의미로는 점잖다는 얘기고요. 원칙을 지키고 뭐 이런 건데 또 하나는 전라북도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소신이 분명합니다. 점잖지만 어느 직장이나 어느 조직에 들어가서 원칙을 버리고 영합하고 이런 것들은 이게 안 하죠. 그러니까 선비기질이 있는 거죠. 좋은 의미에서.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느냐. 이제 말하자면은 그런 돌파력이 약하기 때문에 전북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중앙정치에서 제가 아까 모두의 지방자치가 20년 됐지만 역시 완전한 지방자치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지금 400조에 달하는 예산을 중앙정부 예산 속에서 전북이 차지하는 위치를 보면 아주 미미하거든요. 그리고 인구도 사실 제가 여기 살 때보다 지금 인구가 적습니다. 제가 이미 떠난 지가 굉장히 오래됩니다만은 이건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 정치인 그리고 여기서 선출해서 중앙으로 보내는 정치인들이 더 단합을 하고 리더가 없다는 아까 말씀들 하시지만 그 리더는 뭐 지금 있는 중에서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못 만들어낸 건 그분들의 역량도 있고 중앙정치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을 가지고 오고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공기업 부분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요. 재벌도 이 교통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하면 와장창 이쪽으로 재벌이 올 가능성은 없지만 여기 이 지역에 맞는 재벌들의 투자 회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자꾸 개발을 해서 접촉을 하면은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단합된 정치적 힘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깨어있는 전북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제가 중앙 정치인으로서 전라남도 행사와 전라북도 행사를 가보면요. 그 차이는 너무나 확연합니다. 전라남도 행사에 가면은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노장청이 다 오셔서 중앙 정치 욕을 하기도 하고 전북 정치, 로컬 정치를 욕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북 정치는 가보면 질과 양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조용합니다. 그리고 작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전라남북도만 비교를 해도 낮은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고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와서 적극적인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건데 밖에서 오신 분들은 전라북도 갔더니 뭐 사람도 별로 없대.
뭐 조용하되 뭐 별 불만이 없는 모양이지 이렇게 평가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치 현상을 우리가 깨야 됩니다. 누가 깨주겠습니까? 한반도 문제를 한국인들이 풀어야 되듯이 전라북도의 문제는 전라북도에 살거나 고향으로 가진 사람들이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정치적인 어떤 게임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의사소통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필요한 시점이 지금 너무너무 지나갔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면 저는 전라북도의 인재들 또 이 교육 시스템이 우수하기 때문에 저는 승부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김윤근 대표님께서는 전북을 떠나려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시죠?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전라북도의 이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적극성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오늘 토론을 좀 해보니까 의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전라북도가 좋은 조건이 아까 많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농업, 문화, 관광, 환경, 교육, 그리고 무역, 교류까지 포함해서. 근데 이런 좋은 조건들이 있는데 이걸 지금 잘 풀지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저는 이제 인프라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정치의 역할은 잘 모르겠는데 정치와 행정을 같이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아름답고 훌륭한 것들을 담을 그릇이 좀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 시장님이랑 지사님이랑 친하시면 전라북도가 육아하기 좋은 도시. 네? 네. 그리고 6차 산업, 문화, 관광, 청년들이 뭔가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기에 굉장히 좋은 인프라가 있다. 예. 이런 걸로 좀 어필을 좀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는 말씀이십니다. 윤필만 상무님, 아무래도 이제 전라북도에서 기업 활동을 하시다 보시니까 전라북도의 기질, 전라북도 도민들의 의식 이런 데 좀 느낀 점이 있으시죠? 예, 일반적으로 전라북도 좀 축소해서 얘기하면 전주를 양반의 도시라고 하죠. 근데 양반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에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양반이라는 부분이 좀 좋은 점이 많이 부각이 됐지만 요즘은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서는 양반이라는 부분이 너무 보수적이고 전통을 고집하고 그래서 이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측면으로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설문조사에 전라북도 도민의 40%가 이 지역을 떠나고 싶다 하는 부분에 매우 충격적인 데이터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물론 제가 이제 비교하는 부분은 제가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살다가 여기 와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인 이득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전라북도가요? 예, 전라북도가.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쪽 전라북도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광고 카피에도 나온 얘기대로 집 떠나면 뭐다, 고생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이런 관점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살아가는 방법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대로 전라북도가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딴 데로 가면 좀 뭔가 좀 좋은 미래가 보장될 것 같아서 전라북도를 떠나고 싶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가지만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에서는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죠. 창조, 융합, 통섭, 인문학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결국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그것에 잘 대응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 대표께서 얘기하신 제도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청년들이 잘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부분을 우리 기성세대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를 크게 본다면 민도가 낮다, 민도가 높다 여러 가지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청년들에게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에서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부분, 이 부분이 기성세대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주 마무리 말씀을 너무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토론을 시작한 지가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청춘 전북을 주제로 토론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패널 분들 한 말씀씩 마무리 말씀 듣고, 오늘 토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 대표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내 집 마련과 대인관계를 많이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M4 세대이기도 하고 뭐 아들이 세 살이고 예. 자영업도 2개나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캥거루족이기도 합니다. 예. 하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결국 꿈꾸는 자가 저는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야구로 좀 비유를 하자면 타석에 들어서야 홈런을 치는데 지금 청년들이 분명히 타석으로 들어가기까지 이 기회가 너무 좁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타석에 들어설 기회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때 상무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 번의 기회든 2번의 기회든 타석에 들어섰을 때 홈런을 칠 수 있을 정도의 좀 개인적인 역량과 꿈과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소영 매니저님도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한 얘기는 그렇게 뭐 처음 듣거나 새롭거나 신선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번 이런 토론 자리에서 뭐 청년 대표로 나오신 분들이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거기에 저는 좀 제가 속해 있는 공간 청년몰에 대한 사례를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의례적인 이야기를 굳이 또 이렇게 나와서 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당사자인 청년들이, 그러니까 청년들의 이야기를 당사자인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모든 청년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는 또 어떤 분은 뭐 기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뭐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성공보다는 좀 더 적당히 벌고 아주 잘 살고 싶은 삶의 성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삶을 고민하는 어떤 청년의 하나로서 그 청년들의 이야기를 하러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시간들이 그래서 그런 좀 청년이 청춘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그 시간 중에 이제 과정 중에 하나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선종기 대표님, 반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그 농가 대표로 나왔습니다. 예. 농가 입장을 가장 많이 설명을 하고 어려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농업 분야에도 이 정치적으로 많은 인원수가 많은 유권자가 많은 쪽으로만 다 모든 작업이 쏠려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정의롭고 올바로 살려고 하고 진짜 우리 지역의 발전이 되는 쪽에 예산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바람으로 마무리 말씀 주셨고요. 다음에 신경민 의원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뭐 모든 세대, 지역, 남녀가 다 지금 문제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제 고민하고 토론하는 건 문제의 시작점인 것은 분명하고요. 남이 문제를 고민해주고 해결해주는 것은 인간 세상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들의 토론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정치가 문제 해결의 중심에 서는 것이 맞고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좀 중심에 놓고 화두로 놓고 좀 고민을 모든 세대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소망이고요. 이 문제를 우리들이 함께 풀어가야지 정치인들만이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민을 우리가 같이 풀어나가야 되고 좀 정치에 특히 젊은이들이 제발 정치를 중심에 놓아주실 것을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윤필만 상무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현재 어려운 상황이 전라북도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라북도가 좀 더 당당하고 자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장차관이 없다고 한탄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역량을 힘을 모아서 키워나간다면은 자연스럽게 전라북도의 위상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상은 정치적, 경제적인 우위만 갖고 살아가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잘 사는 것의 기준은 정치, 경제가 아니라 문화적인 요소가 중요하게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라북도는 문화적인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극대화시킨다고 한다면 전라북도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 신년 특집으로 마련한 토론회를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전주 MBC의 핵심 슬로건이 청춘입니다. 청춘은 아마 나이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부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겠다는 의지, 그리고 그걸 뚫고 나가겠다는 용기, 그리고 같이 하겠다고 하는 마음,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 어떤 자세, 이런 게 청춘을 상징하고 표상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신년 특집으로서 희망을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희망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현실인지라 희망보다는 조금 어두운 이야기도 많았고, 또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불구하고 희망을 찾아가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오늘 같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도 많이 배운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 5분의 청춘들께서 각자의 자기 삶의 방식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2016년을 살아가는 새로운 희망과 힘과 에너지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년 특집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